요즘 무슨 얘기해? 안녕하세요. 요즘 무슨 얘기해? 요무의 사나이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주제로 어떤 걸 가져오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늘 하던 생각 중 하나를 끄집어 왔습니다. 그건 바로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 이 주제인데요. 남들도 비슷하겠지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쉽지 않다고 느껴요. 늘 너무 피곤하고 나만 이렇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1인분을 온전히 해내는 게 버겁게 느껴지는지 궁금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던 어른은 뭐 대충 20대 후반에 돈 벌고 있으면 다 어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20대가 되면은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해서 앤 해서웨이처럼 그런 깔롱진 직장인이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일을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그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돈 버는 게 막 어려운 일일 거라는 그런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게 되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릴 때 저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생각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어른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라면 어른이라고 느껴져요. 안정적인 월 수입이나 안정적인 환경이 있거나 그렇다면 말이죠. 그래서 최소 한 40살은 넘겨야 어른의 초입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내 이름은 김삼순 드라마에서 삼순이가 30살이었고 노처녀 소리를 들었잖아요. 르꼬르동 블루에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30살에 노처녀 소리를 듣고 있다니. 지금으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설정이죠. 심지어 삼식이는 27살에 레스토랑 사장이고 지금 생각하면 27살 진짜 너무 어리죠. 사이 초년생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미디어에도 이런 캐릭터가 나왔으니까 어렸을 때 제가 20대 후반 정도면 당연히 어른이라고 생각했을 법해요. 그 드라마가 2005년에 나온 드라마다 보니까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모든 게 약간 10년씩 뒤로 밀려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이고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2005년 그때 드라마 방영했을 때 당시에 여성 평균 초혼 연령이 27.7세 그리고 2024년에는 31.6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20년생의 평균 나이가 4살이나 올라간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초혼 연령도 올라갔지만 미혼율도 같이 올라갔잖아요. 뭐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30대 미혼율이 전국적으로 50%를 넘겼고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미혼율이 60%를 넘겼대잖아요. 그만큼 실질적으로 초혼 연령도 더 높아졌고 주위에 미혼인 친구들이 많아서 체감적으로 옛날과 지금은 상당히 다르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주위에 결혼을 좀 늦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더더욱. 제 주변은 만약에 뭐 일찍 결혼하시는 분들은 아싸리 20대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해버리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완전 극소수였고 좀 직장 오래 다니신 분들은 대체로 30대 후반에 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분위기가 변하다 보니까 저만의 어른의 기준도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미혼율이나 초혼 연령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었는데 생애 미혼율, 같은 말로 독신율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 생애 미혼율은 50살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 거래요. 근데 이 생애 미혼율이 2005년 여성의 생애 미혼율이 1.9%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한두 명이 결혼을 안 한 거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5년에는 노처녀라는 단어가 흔히 쓰이고 받아들여지던 그런 분위기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후에 2020년에는 수치가 올라가서 7.1%였고 그럼 이때는 대략적으로 15명 중에 1명이 결혼을 안 한 거죠. 15년새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2035년 추정치도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수치를 보고 왠지 모를 그런 안도감을 느꼈거든요. 지금으로서부터 10년 뒤인 35년에는 생애 미혼율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그건 바로 35년에는
19.5%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20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이고 거의 3배 증가한 수치거든요. 19.5%면은 그럼 5명 중에 1명이 평생 결혼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흔해진다는 거고, 그 친한 친구 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무리 안에서 결혼을 안 한 친구가 1명은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걸로 바뀌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 주변 친한 친구 중 1명은 결혼하지 않을 친구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내 주변에 나와 비슷하게 살아갈 사람이 생각보다 많겠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좀 안도감을 느꼈거든요. 물론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나 국민연금한테 있어서는 즐거운 소식은 아니겠지만, 저 개인의 삶만 놓고 봤을 때는 비슷한 친구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에 든든한 생각도 좀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다들 한국 떠나지 말고 탈조하지 말고 저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어쨌든 20년 전에 비해서 대부분 이제 취업도 조금씩 늦게 하고,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적어지고, 심지어 결혼하는 그 사람들마저 결혼을 늦게 하고, 그렇다 보니까 20년 전과 지금의 제가 생각하는 어른이라는 기준이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나이로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정적인 환경을 갖춘 사람이 대체로 어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고 고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을 하고 돈을 벌다 보면 현실의 벽에 좌절을 느낄 때가 많고,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하기 그지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직 어른이 덜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많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추려보자면, 첫 번째로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자영업을 시작한 지 2년 차고, 이전에 회사 생활도 뭐 남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오래 다닌 건 아니다 보니까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모아둔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이제 통장을 보고 안정적인 마음이 들면 좋을 텐데, 통장 잔고를 보면 어딘가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 이런 게 좀 들더라고요. 제가 사회초년생 시절에도 돈 모을 때 5천만 원 모으고 나면 그 다음에 1억 모으는 건 쉽다고, 1억 모으면 그 다음부터는 더 쉽다고 뭐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5천만 원이 가장 쉬웠고요. 그 이후로는 아예 정체기에 접어들었어요. 여러 가지 뭐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로서는 돈을 모은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또 지금 사업을 하니까 모은 돈마저도 써야 됐고, 그러니까 통장을 보면 정말 빈털털이고, 아유 뭐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통장을 봤을 때 좀 안정적인 마음이 들고 싶다. 그리고 제가 진로를 고민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백수로 지낼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돈이 드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서글펐었거든요. 그저 살아 숨쉬기만 해도 내 생명의 대가로 월에 최소 한 50만 원씩 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때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월에 60에서 70 정도 받으면 이게 정말 딱 목숨만 붙이고 있을 수 있는, 숨만 붙이고 있을 수 있는 금액인 거예요. 친구도 거의 안 만나고 취미생활은 뭐 거의 못하는 수준이었죠. 그때 이제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지만, 돈이 없으면 행복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없다,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을 이룬다면 그런 원초적인 서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된다면 꽤나 어른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경제적 안정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가장 제 스스로가 어른이 됐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거 안정에 관한 부분. 제가 지금 사는 집은 원룸이어서 집이 좀 작거든요. 그래서 집이 좁다 보니까 생활이 불편한 점이 좀 많아요. 요리는 당연히 못하고요. 좁다 보니까 뭐 빨래 건조대 펼쳐놓으면 이제 사이사이로 꽃게처럼 지나다녀야 되고, 뭐 화장실은 뭐 당연히 좁고요. 정말 딱 샤워만 할 수 있고. 그래서 집이 너무 좁다 보니까 발을 헛디디면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때는 진짜 열받고 더 큰 집으로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너무 이사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서 조금 암울한 이야기지만 제가 지금 사는 집이 전세 사기 이슈가 발생을 해가지고 제가 보증금이 없는 상태예요. 묶여 있는 거죠. 왜냐면 아직 결론은 안 나서. 그래서 전세 사기가 요즘 너무 많다 보니까 아직 저희 건물 경매건은 아직 대기 중이거든요. 그래서 경매 시작도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정말 당연하게도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이에요. 내가 단순히 큰 집에 가고 싶다고 무리하는 거는 진짜 멍청이 짓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사를 가고 싶지만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꽃게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 지금보다 큰 집을 가고 싶은 그런 저희 욕망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전세 사기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집에 가고 싶고, 대신에 이 전세 사기에 대한 저의 경제적인 손실을 메꾸고 나면 그 앞으로 나가기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이 경매가 끝나고, 그 경매가 끝나면 내가 받았던 그 전세자금 대출을 다 갚아내고 나면 그럼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런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 대한 갈망이 좀 큰 것 같아요. 뭔가 매매를 해서 어디에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부럽고, 그래서 저는 아마 이걸 다 해결하고 나면 그때서 저는 비로소 그나마 좀 어른이 되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작은 일에도 슬퍼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회사 다닐 때는 나랑 좀 안 맞는 사람하고 일을 하면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되게 괴로워하고, 지금은 조금만 불편한 손님이 와도 며칠을 생각하고 몇 주를 생각하면서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정신적으로 너무 유약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직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미래에 대한 목표가 없어서 그런 걸까?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그냥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고 재미난 일을 지금보다 더 많이 겪고 싶고 매일 그냥 큰 탈 없이 살면 좋겠다. 이 정도가 저의 목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정말 구체적인 목표치가 없어서 너무 단순한 미래를 그려서 정신적으로 더 강해지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는 분들은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단단해져야지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더 단단해지자 하기에는 동기부여나 멘탈 케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걱정이나 고민, 그리고 스트레스 그런 게 좀 많아도 그걸 좀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고 해소할 수 있는 삶의 지혜가 많은 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정신적으로 너무 유약한데 내 HP가 깎이면 금방 회복하게 만들어줄 만한 요소가 아직은 부족하고, 그만큼 내 내면이 아직도 성장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쪼렙이라서 물약을 좀 이렇게 푸짐하게 넉넉하게 소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보유한 물약이 너무 없어서 나는 파밍을 해도 한참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저에게는 아직 너무 험난하고 피곤하게 느껴지네요. 근데 이제 반면에 저희 부모님을 떠올려 보면 아마 대부분 비슷하실 것 같은데, 부모님 저희 두 분 다 어린 나이부터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특히 어머니는 성인 되기도 전에 일을 하러 서울에 오셨어요. 이렇게 부모님 두 분 다 어릴 때부터 일을 시작하셔서 두 자녀를 키워낸 게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야 물론 아이를 키울 생각이 당연히 없고, 만약에 키운다 한들 내가 정말 뭐 어떤 이상한 상황에 휘말렸어. 그래서 애를 키워야 돼. 어쨌든 저쨌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심지어 누군가를 책임지고 키우기까지 한다는 게 저는 진짜 불가능한 영역이거든요. 다들 그렇듯이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돼가지고 씻지도 않고 의자에 1시간씩 앉아 있어요. 마음은 그냥 바로 씻고 싶은데, 찝찝하고 이러니까 바로 씻고 싶은데, 일하면서 쌓인 스트레스, 그리고 퇴근길에 쌓인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정말 가만히 있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의자에 1시간씩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도 퇴근하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날도 이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의자에 이제 앉아 있다가 갑자기 엄마가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 엄마도 이제 자영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초등학생이었던 나를 저녁도 차려주고 집안일까지 막 다 하셨거든요. 그게 갑자기 생각나면서 너무 경이로운 거야.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랬지? 체력도 막 미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니, 엄마, 그때 도대체 어떻게 일하고 와가지고 집안일까지 하고 나 저녁밥까지 챙겨주고 그랬냐고. 너무 대단하다고. 나는 출퇴근도 진짜 겨우겨우 하고 집안일도 못하겠어가지고 청소연구소 부르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보냈어, 엄마한테. 그때 엄마가 뭐라고 답장 왔냐면, 나는 엄마니까 넌 엄마가 아니잖아, 키역.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답장으로. 근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치, 뭐 엄마는 엄마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랬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열심히 살아가기에 동기부여될 만한 요소가 좀 부족하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엄마만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온 걸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주 6일제였고 심지어 자영업은 주 7일이잖아요. 저희 가족 다 자영업이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요. 다들 지금의 우리보다 더 어린 나이에 더 빠르게 어른이 돼서 살아가신 거잖아요. 정말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너무 감사한 존재고 너무 위대하다고 느껴요. 엄마가 어렸을 때 늘 하던 말이, 너도 엄마가 되면 이해할 거야, 뭐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했는데 난 이해 못할 것 같아. 그냥 너무 대단해. 존경합니다, 정말. 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일을 하니까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또 보이는 거야. 와, 진짜 대단하다 하면서. 그리고 내가 어른이 되어가고 있구나 확 체감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전까지 직장 다닐 때는 거의 늘 항상 막내 롤만 하다가 사장이 되어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직원의 입장으로만 있어 보니까 내 처지에 불만 가지기가 되게 쉬웠는데, 그때 내가 너무 철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몰랐었던 거야. 제가 가장 좀 바보 같았다라고 생각한 게, 일단 그 매달 정해진 금액의 월급을 약속받고 그 월급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 금액이 뭐 얼마가 됐든 최저든 뭐 평균이든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되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뭐 연봉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이제 불만을 가지기도 하고,
이직할 때는 연봉 올려야 돼 막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너무 돈을 1순위로 생각하고 그 외에도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아예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 차이가 내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폭 좁게 보고 폭 좁게 세상을 봤을까 싶더라고요.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연봉을 올리는 거가 좀 중요하기는 하지만 조금만 더 시각을 넓혔더라면 하는 아쉬움. 그리고 또 이제 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연봉은 당연히 불만을 가지고 화가 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느꼈다 보니까 연봉에 집착한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만 더 여유를 가지고 숲을 볼 걸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어요. 뭐 돈 외에도 회사 분위기, 뭐 경영진 마인드, 잠재적인 나의 경험, 뭐 등등등 그런 것들 고려할 것들이 참 많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좋은 기회도 보내버린 순간이 많지 않았을까 해서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제가 남한테 돈을 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만났던, 내가 그때 만났던 그 경영진들은 왜 그렇게 돈을 아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더 이해하기 어려워진 것도 있어요. 물론 이해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왜 그렇게 돈을 아꼈지?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나와 비교했을 때 시야가 좀 더 넓어졌다라고 확 느꼈고 이전에 내가 철없이 느껴질 정도면 내가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더 철들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제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 천둥 벌거숭이 같았던 회사 막내가 카페 사장을 하고 리더가 되어 있는 제 모습이 저로서는 되게 놀라웠어요. 이 자체로도 되게 좀 성장을 한 것 같고 뭐 자영업 2년이면 어떻게 보면은 신입이죠. 신입인데 저는 이 시간 속에서도 저는 조금이나마 시야를 확장할 수 있게 됐고 하나라도 더 경험을 했고 한 걸음이라도 더 성장했음을 느껴요. 이 자체로도 되게 귀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경험이라는 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 점차 어른이 되어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되게 좀 어른스러운 생각이죠? 그래서 어쨌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2000년대와 2020년대 분위기가 확실히 다른 것처럼 그리고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가 다른 것처럼 그리고 또 바로 앞에 상대방과 내가 다른 것처럼 당연히 각각 개인마다 안정기에 접어들고 어른이 되어가는 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 유아기 애들도 누구는 빠르게 뒤집기에 성공하고 또 누구는 좀 더 천천히 뒤집기 하는 것처럼 그리고 강아지들도 한 배에서 나왔어도 초반에는 어떤 애는 뚱뚱한 강아지고 또 어떤 애는 잘 못 먹어서 조그만 강아지여도 나중에 크고 나면 다 똑같은 어른 강아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속도가 다르다. 그치만 모두가 어른이 되어가는 중이다. 그것이 이제 결론이고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고 아마 이런 고민과 어려움은 모두가 겪는 일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고요. 왜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속도는 달라도 방향이 뭐 어쩌고 하면 저쩌구다. 아시죠? 근데 이제 사실 머리로는 아는데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남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불안해지는 게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는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아마 좀 돌을 닦고 폭포에서 냉수마찰하고
이런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지 남과의 비교도 멈출 수 있지 않을까요? 설악산 들어가가지고 수련을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른이 되려면은 냉수 마찰도 좀 하고 뭐 새로운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전과는 다른 다양한 경험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귀중한 자산이니까 그것도 나의 성장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상에서 오는 배움도 있잖아요. 그리고 살면서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은 이제 나를 더 성장하게끔 만들어주는 특수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나마 이제 멘탈 케어에 도움이 되고, 되게 뻔한 말이지만 그 게임으로 치면 이제 보스 도는 느낌이죠. 하루하루 이제 출퇴근하는 거는 일일 퀘스트 하는 거고, 이제 그 중에 보스를 깨면은 많은 보상과 경험치를 주잖아요. 사는 게 이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달래지니까요. 그냥 이건 저만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너무 진짜 너무 힘들면은 이런 생각도 사실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쩌라고 이러면서 이제 혼자 화나가지고 알바야, 아 이딴 인생 안 살아, 너나 살아 이러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의도해서 노력해서라도 사는 거는 RPG 게임이다. RPG다. 이거 지금 나는 내가 키우는 캐릭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마음이 조금은 좀 편해진다. 이제 괴로움 수치가 90이었으면 그래도 80 정도로는 내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제 친구는 길드원이야. 이제 친구는 길드원이고 가족은 NPC 이런 느낌. 결론은 되게 진부한 결론이긴 하지만 인생이 진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큰 고통 없이 되게 무던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같이 매일이 막 지루하고 재미없고 아 재밌는 거 없나 이러면서 맨날 재미 타령하면서 매일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처럼 마음의 수련을 통해 가지고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약간 삶의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일일 퀘스트 하는 게 결국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 안정적이고 고통 없는 일상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조금 무거운 주제를 고른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좀 다 해놓고 드는 생각인데, 뭐 어쨌든 이런 주제가 저의 가치관이나 저를 잘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주제였으리라 생각을 하고, 흥미롭게 들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사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